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안내할 사항 안내하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 화면 다 보이나요? 네.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수업을 참석해 준 친구들이랑 먼저 원활한 수업을 위해서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라고 화면에 있어요.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거, 우리는 오늘 많은 친구들이 동시에 수업에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음소거를 해두고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음소거를 꼭 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됐다. 질문은 선생님이 가장 마지막에 우리 친구들 질문할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볼 건데 그때 질문할 수 있도록 미리 메모해 두고 그리고 수업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 있나요?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손 들어주면 선생님 화면에서 어떤 친구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발표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에 선생님 공유 화면에 낙서를 한다던가 또는 채팅으로 장난을 치는 건 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꼭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으면 손을 번쩍 들거나 또는 채팅창에다가 글로 써주면 선생님이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전진, 후진, 방향 전환 자동차 다 만들어져 있나요? 우리 만들어져 있으면 화면에 보여줄까요? 그렇지, 맞아.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만들었구나. 맞아. 이거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 못 만든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과 수업이 끝난 다음에 꼭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이렇게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 준비됐나요? 그렇지, 맞아. 워크북이 준비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하는 내용에는 워크북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워크북에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워크북 준비해서 안에다가 써가면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필기구. 연필, 그쵸. 필기구 준비해주고 필기구 가지고 써야 되는 내용들은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업 준비됐어요? 네. 자,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교구는 바로 전진, 후진, 방향 전환 자동차인데 전진은 앞으로 간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후진은 뒤로 간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럼 이 전진, 후진 자동차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볼 주인공이 있는데 다음 화면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하나 했는데 이 그림이 계속 바뀌어 가면서 보일 텐데 이 물건들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깐. 선생님 목소리 안 들려요. 선생님이 잠깐 음소거가 돼버렸네? 자, 다음 물건에 우리 선생님이 그림을 계속 바꿔가면서 보여줄 건데 다음 물건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림은 짜자잔 뭐냐면 시계예요. 시계. 이 물건은 시계 안에도 들어있어요. 시계는 시침과 분침 그리고 초침이 서로 맞물려져서 돌아가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시계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알 수 있죠. 지금은 2시 4분이에요. 라는 것도 시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물건은 멋진 배경에 있는데 이건 무슨 물건일까? 자전거죠. 그렇지? 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싱싱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단 기어를 조정을 해서 속도를 더 빠르게 또는 선생님, 제 워크북이 없어졌어요. 자, 워크북 없는 친구들은 나중에 그냥 그 빈 종이에다가 메모하도록 할게요.
자, 자전거는 이렇게 기어를 바꾸어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또는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에도 이 물건은 들어있대요. 자, 또 이거는 멋진 빨간 자동차가 나왔는데 멋진 빨간 자동차는 우리가 연료를 사용해서 앞으로 싱싱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지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자동차에도 들어있어요. 자, 혹시 지우야, 선생님 요거까지 끝나고 질문 받아도 될까? 요거까지 끝나고 지우 잊어버리지 않고 질문 받을게요. 자, 그리고 알아요. 그리고 다음 물건은 뭐냐면 다음 물건은 나무를 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기계 안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오늘 주인공이 이 기계 안에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나무나 쇠를 자르는 이 기계를 선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반. 선반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자, 선반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물건은 뭐냐면 짜잔! 우리가 집에 전부 다 있죠. 세탁기인데 이 세탁기에도 이것은 들어있어요. 세탁기는 우리가 빨랫감을 넣으면 윙 하고 돌아가다가 빨래가 마무리되면 정지하는 그런 가정기구죠. 가정기구에도 이것은 꼭 필요해요. 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뭘까? 자, 선생님 마지막 거 보여주면 알 수도 있겠다. 마지막 거, 짠! 바로 우리가 오늘 만든 전진후진 자동차인데 이 전진후진 자동차에도 이것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맞아, 아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는 친구들은 우리 마음속으로 대답 한번 해볼 거야. 이게 맞는지. 자, 우리 입모양으로 이야기해볼까? 입모양으로 아는 친구들은 어떤 걸까? 우와, 맞춘 친구들도 있어. 맞아, 입모양 크게 해주니까 선생님한테 톱니라는 게 보이는 친구도 있어. 톱니라는 게. 맞아, 잘했어. 우리가 오늘 꼭 필요한 것, 꼭 알아야 되는 것, 공통적으로 들어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톱니바퀴예요. 그런데 이 톱니바퀴를 톱니바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기어라고도 해요. 기어. 그래서 우리 오늘 만든 자동차의 기어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이렇게 보여주고 기어 어디 있어요? 그렇지, 기어. 그렇지. 우리는 오늘 기어가 모두 몇 개 있는 자동차일까? 기어 몇 개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야기해보자. 기어 몇 개? 4개. 그렇지. 사실은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는데 그걸 둘씩 짝지어서 총 4개로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기어는 4개. 그런데 이 기어 톱니바퀴는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을 전달하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자동차에는 브레이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속력을 바꿀 때도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선생님 여기 이쪽에 보면 오른쪽에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어 그림이 보여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어 그림? 기어 그림 다시 돌아라. 네. 이렇게 빙글빙글 네. 돌아가는 기어 그림이 보이죠. 자,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어를 잘 보면 이렇게 무언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의 이름이 뭔지 이름이 뭘까? 이름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걸 기어 또는 톱니바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뾰족 그리고 여기도 뾰족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우리는 돌기라고 이야기를 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그런데 기어에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것의 이름은 기어의 이. 우와, 이같이 생겼어요? 악어 이빨 같이? 이 또는 톱니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우리 기어의 이가 몇 개일까? 또는 톱니수가 몇 개일까? 라고 물어보면 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의 개수를 세워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우리가 만든 전진후진 자동차의 앞쪽에 있는 움직여지는 기어의 이
개수를 세어볼게요. 몇 개인지 다 센 다음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야. 15개예요. 20개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야. 자, 우리 지금 한번 세어볼게요. 이건 몇 개일까? 자, 친구들 다 세고 있나요? 우와, 벌써 센 친구들도 있구나. 지연이는 20개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또, 24개라고 이야기해준 친구도 있고, 하영이는 21개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23개. 자, 손가락으로 표현할게요. 우리 손가락으로 표현해서 모두 몇 개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셌거나 22개인 친구도 있고, 그렇지. 자, 선생님도 한번 여기서 세어볼까? 여기서 제일 위쪽 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개. 우리가 사용한 작은 톱니수는 21개예요. 21개 맞춘 친구. 맞아. 21개 맞춘 친구들도 있지. 자, 이렇게 우리는 21개짜리 톱니와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톱니, 더 톱니 개수가 더 많은 톱니, 두 가지 톱니 바퀴를 사용해서 오늘 자동차를 한번 움직여 볼 건데, 자, 우리 전진, 후진 자동차를 먼저 움직여 보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세요 라고 안내를 할 건데, 첫 번째 움직이는 방법은 자, 이렇게 기어의 앞바퀴를 전부 다 바닥에 닿도록 내려놓으세요. 자,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을 거예요. 자, 내려놓을 거고, 만약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우리 자동차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양쪽에 있는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져 있는지 이렇게 만져줄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시켰으면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요? 바로 건전지 박스에 있는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가 흐르도록, 전기가 흐르도록 해줄 거예요. 스위치 한번 닫아 볼까요? 자, 우리 자동차 도망가면 얼른 가서 잡아와야 돼. 자, 내려놓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내려놓고 바닥에 내려놓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자, 바닥에 내려놓고. 자동차를 잃어버려서 못 움직이겠어요. 오, 자동차 없는 친구들은 우리 다른 친구들 하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스위치를 닫아서 자동차 움직이고 있나요? 움직이고 있나요? 자, 전진 안 움직인다면,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바퀴 방향 잘 보세요. 바퀴는 우리 앞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둘 거예요. 펼쳐 놓은 상태로. 자, 이렇게 펼쳐 놓은 상태로 바닥에 내려놓고 움직이기. 자동차는 평평한 곳에 있어야 잘 움직이니까. 자, 평평한 곳에서 움직였더니, 자, 우리는 1번 앞으로 움직였나요? 2번 뒤로 움직였나요? 자, 우리 손가락으로 나타내보자.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우와, 2번인 친구들도 있네. 이렇게 다 펼쳤더니 우리는 그렇지, 앞으로 움직여야 돼요. 선생님이 진짜 앞으로 움직이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놓고 스위치를 짠 닫으면 자동차가 안녕 하고 앞으로 가서 움직였지. 다시 한번 스위치를 닫고 놓으면 안녕 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만약에 내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지 않고 뒤로 움직인다면 모터의 전선이 빨간색과 까만색이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다 끝난 다음에 그거 바꾸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안이가 지금 되게 궁금한 얘기가 있나 보다. 지안이 할 얘기 있어요? 박지안 친구? 응. 선생님, 저 이거 돌아갈 때 네.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한번 눌러야지 그거 돌아가는데 다시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떼면 다시 멈춰요. 그거 이야기해 줄게요. 자, 우리는 만약에 움직인 친구 중에서 움직이는 게 잘 안 움직인 친구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 확인하면 돼요. 스위치를 내렸는데 이 내렸을 때 지금 선생님 스위치 내리니까 바퀴가 막 돌아가는데 조금 꾹 눌러준 상태에서 접촉이 잘 되게끔 이렇게 눌러줘야지 전기가 잘 통해서 자동차가 잘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스위치가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은 건전지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꾹꾹꾹꾹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줄게요. 그리고 스위치를 연결할 때도 꾹 눌러서 이렇게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 톱니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톱니바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너무 붙거나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는지 조정 한번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은 실험하는 내용들을 다 영상으로 보여줄 거니까 혹시 내게 안 움직이더라도 선생님 거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자, 다음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어를 앞쪽에 있는 기어를 들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맞물려지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톱니들이 서로 딱 제대로 맞물려지도록 만들어 주세요. 톱니가 제대로 맞물려져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치? 너무 잘했어. 맞아. 이렇게 한 다음에 스위치를 닫아줄 거예요. 스위치를 닫고 자동차 출발하는 거 확인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이번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 한번 움직여 볼까? 오, 맞아.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을 승현이는 이렇게 표현해줬어. 이렇게 표현해줬어. 자, 그럼 친구들이 지금 자동차 움직이고 있나요? 친구들이 움직인 거랑 선생님이 움직인 거랑 비교하기 전에 와, 진짜 자동차가 싱싱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구나. 이렇게 싱싱 가는 방향을 한번 알아볼게요. 1번 전진 앞으로 가요. 2번 후진 뒤로 가요. 와, 아까 후진했던 친구들은 이번에도 후진할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 몇 번? 1번. 그렇지. 잘 만든 자동차는 1번 앞으로 갈 건데 선생님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바퀴를 이렇게 들어서 기어가 맞물려지도록 만든 다음에 스위치를 내려서 출발. 슝. 어디로 갔지? 우리 앞으로 갔지. 얘는 전진 후진 자동차라 그랬는데 왜 계속 앞으로 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기어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얘를 펼쳐서 아래쪽으로 맞물려지게 요렇게 바꿀 거예요. 여기 펼쳐서 아래쪽으로 넘겨서 그렇지. 맞아. 잘했어. 자, 이렇게 맞물려져서 우리는 스위치를 닫아서 출발 한번 시켜볼게요. 스위치 닫고 출발. 자, 닫은 다음에 출발. 바닥에 내려놓고 출발. 바닥에 내려놓고 출발. 자, 이번에 할 거는 우리 기어를 뒤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기어가 맞물려진 상태예요. 아래쪽으로 접어서 맞물려지게 해놓고 출발. 오, 잘 가는 친구들 되게 많다. 오, 맞아. 그렇지. 지금 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갔나요? 뒤로 갔나요? 1번 앞으로 전진, 2번 뒤로 후진. 앞으로 갔다는 친구들이 있다. 우리 몇 번? 아까랑은 방향이 거꾸로. 2번 후진이 정답인데 잘 만든 자동차는 2번 후진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 걸로 확인해 볼게요. 바퀴를 뒤로 내려서 이렇게 내려놓고 뒤로 갈 것 같아서 선생님은 조금 앞으로 당겨와서 출발을 할게요. 출발. 자동차가 이번에는 어디로? 뒤로 슝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전진, 후진 자동차가 방향을 서로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톱니바퀴 부분만 커다랗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1번과 2번 중 전진하는 자동차를 찾기 위해서 뭘 볼 거냐면 여기 바닥에 누가 닿아 있는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는 작은 톱니가 닿아 있을까요? 큰 톱니가 닿아 있을까요? 누가 더 아래쪽에 있을까? 바로 이 작은 톱니가 앞쪽에 이렇게 닿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는 바닥에 큰 톱니가 닿아 있어요. 작은 톱니바퀴가 닿아 있고 큰 톱니바퀴가 닿아 있는데 이 바닥에 닿아 있는 톱니바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바퀴 중에서도 우리는 앞바퀴가 이 역할을 할 거예요.
이 톱니들이 앞바퀴 역할을 할 건데 이 앞바퀴가 작은 톱니이냐 큰 톱니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진하는 자동차인지 후진하는 자동차인지 달라질 건데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30초 정도 시간을 줄 건데 1번과 2번 중에서 앞으로 가는 자동차는 몇 번인지 찾아보세요. 우리 자동차를 만들어서 바퀴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봐도 좋고 아까 실험한 결과를 생각해봐도 좋고 와 벌써 답을 아는 친구들이 있다. 와 맞아. 지금 손든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맞는데 1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네. 우리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바로 2번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자동차가 전진 자동차고 전진 앞으로 가는 자동차는 바로 이 큰 바퀴가 바닥에 닿아 있을 때 앞으로 가는 자동차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앞으로 가는 자동차가 왜 앞으로 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큰 바퀴만 잘 볼 거고 선생님 화면에 큰 바퀴랑 작은 바퀴랑 다 나오는데 이 큰 바퀴만 눈을 크게 뜨고 뚫어져라 쳐다보기. 자, 큰 바퀴만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할게요. 와, 큰 바퀴가 이렇게 돌고 있네. 이렇게 돌고 있네. 자, 큰 바퀴가 이렇게 돌았는데 자, 그러면 질문. 큰 바퀴는 1번 방향으로 돌았을까요? 2번 방향으로 돌았을까요? 오, 이거 정답이 막 나뉘어서 선생님 한 번 더 보여줘야 되겠다. 큰 바퀴는 자, 어느 방향으로 돌았을까요? 잘 보세요. 우리는 방향을 이야기를 할 때는 2번 방향은 시계 방향, 1번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2번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몇 번 방향으로 돌 거냐면 2번 방향으로 큰 바퀴가 도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 방향으로 돌면 자동차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바로 앞으로 가요. 그렇지, 맞아, 잘했어. 앞으로 가는 자동차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큰 바퀴 말고 어떤 바퀴만 볼 거냐면 작은 바퀴만 눈 커다랗게 뜨고 뚫어져라 쳐다볼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자, 우리 눈 크게 떠볼까?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떴더니 막 눈 아파. 눈 크게 뜨고 작은 바퀴만 쳐다볼게요. 작은 톱니바퀴만. 자, 시작합니다. 우리 눈 크게 뜨고 시작. 자, 이번에는 작은 바퀴가 빙글빙글 돌았는데 자, 작은 바퀴는 1번 방향으로 돌았을까요? 2번 방향으로 돌았을까요? 그렇지, 1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이렇게 돌면 자동차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뒤로 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 큰 바퀴와 작은 바퀴가 있었는데 큰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돌았냐면 큰 바퀴가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작은 바퀴는 어떻게 돌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렇게 톱니들이 서로 엇갈려져서 돌아갈 때는 하나의 바퀴, 첫 번째 바퀴가 도는 방향에 두 번째 바퀴는 반대 방향으로 돌 거고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톱니가 있어서 세 번째까지 같이 돌아간다면 얘는 다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톱니들은 계속 방향이 거꾸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만든 전진 후진 자동차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큰 톱니바퀴가 바닥에 닿았을 때는 전진, 작은 톱니바퀴가 바닥에 닿았을 때는 후진하는 자동차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움직이는 방향 모두 정확하게 알겠어요? 큰 톱니바퀴, 그치? 전진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큰 톱니바퀴가 바닥에 닿도록. 후진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바퀴를 이렇게 톱니바퀴를 내려서 작은 톱니바퀴가 바닥에 닿도록 해주면 우리는 후진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만든 건 뭐였냐면 자동차였는데 얘들아 자동차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 워크북을 먼저 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우리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자동차는 제일 처음 바퀴를 달아서 만든 건 약
6,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6,000년 전에 커다란 물건들을 옮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끙끙끙 옮기기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면 얘가 훨씬 더 쉽게 움직여지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바퀴를 끌어주는 건 우리가 지금의 자동차처럼 엔진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누가 있었냐면 사람이 끙끙끙 끌고 가거나 또는 말, 소 같은 동물들이 끙끙끙 끌고 갔대. 그런데 1769년에 프랑스의 군인이 증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증기 자동차는 우리가 지금 쓰는 기름이 아니라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의 힘으로 움직이게 하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름을 써서 움직이는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냐면 짜잔 1886년 1월 29일에 칼 벤츠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 봤는데 얘들아 벤츠 들어본 사람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 벤츠 나 벤츠 알아요. 우와 벤츠 아는 친구들이 진짜 많구나. 우리가 지금 벤츠를 잘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 알고 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알고 있지 않을까? 자동차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와 벤츠 자동차라는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그치? 삼각형 모양의 벤츠 맞아.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네. 삼각형 모양의 벤츠를 만든 그 회사 이름 벤츠도 바로 이 칼 벤츠라는 사람 이름에서부터 온 건데 이 사람이 첫 번째 만든 자동차는 여기 위에 그림에 있는 페이던트 모터바겐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예요. 그걸 선생님이 조금 더 선명한 사진으로 가지고 온 게 요 아래 거. 이거는 우리 워크북에 봐도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완벽한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만든 게 조금 부족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그냥 감추고 있을 거야. 조금 더 잘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대. 근데 이 모터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아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집에다가 꽁꽁 숨겨놨는데 그걸 칼 벤츠의 부인이 아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가게 된 거야. 밖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와 저건 대체 뭐지? 저건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벤츠가 자동차를 더 이제 발전을 시켜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자동차를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여서 그래요.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의 연료는 기름 중에서도 바로 휘발유를 사용을 해요. 우리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휘발유 말고 어떤 게 있는지 아는 친구 있을까? 우리 아는 친구 있으면 우리 입모양으로 이야기해볼까? 큰 소리로 입모양. 우와 맞았어 맞아. 우리가 휘발유도 사용을 하지만 뭐도 사용을 하냐면 바로 경유라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말 아이고 실행 취소 경유. 자 이런 말 들어봤을까? 디젤이라는 말 들어봤을까? 그러면 디젤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러면 디젤이라는 말을 들어봤으면 가솔린이라는 말도 들어봤을까? 가솔린이라는 말도 들어봤어. 맞아. 자,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은 바로 가솔린 엔진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은 디젤 엔진이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름을 사용하는 자동차, 우리가 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가솔린 엔진 또는 경유 엔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칼 벤츠가 만든 페이턴트 모터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휘발유를 사용했을까? 경유를 사용했을까? 뭘 사용했을까? 맞아, 잘했어. 휘발유를 사용한 자동차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 언제였을지 한번 볼 건데 우리나라에는
1903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자동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 왕이 누구였냐면 조선시대의 고종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야. 그 왕에게 최초의 자동차가 들어와서 운전을 했지만 이건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자동차는 아니고 외국에서 가지고 온 자동차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건 1955년. 여기에 선생님이 표시를 해줄게요. 1955년이었고 이름은 시발이라는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냐면 짜잔 이렇게 생겼어. 너무 멋지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지프차처럼 생겼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 자동차. 그 연도는 1955년에 만들어진 자동차고 표기를 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 한글을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여기에 리을 이렇게 붙여줬다고 해. 이렇게 붙여주는 이름이었다고 하고 그런데 이거는 6명이 탈 수 있는 자동차였는데 6명이 탈 수 있는 자동차였는데 기름을 엄청 많이 쓰지만 시속 80km밖에 안 되는 느린 자동차였고 이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라고 주문을 하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자동차는 어디서 만들지? 공장에서 만들죠. 지금 자동차는 공장에서 심지어 이렇게 로봇들이 만드는 자동차들도 있는데 이때 자동차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탕탕탕탕탕탕 망치질을 해서 외관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급받은 엔진과 드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손으로 만든 자동차였는데 그럼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자동차 한 대. 이 시발리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자, 10일. 10일보다 많을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일. 20일보다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많다고 생각하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까? 100일. 100일보다 많을 것 같아요. 100일보다 많을 것 같아요. 손? 우와, 어떤 친구들은 100일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 그랬는데 선생님이 써놓은 글을 자세히 보면 차 한 대를 만드는데 4개월이 넘게 걸린대. 4개월이면 우리 30일이 한 달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일하고도 20일 더지. 그래서 무려 120일이나 걸리는 자동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얘를 만들다가 결국은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고 더 이상 자동차를 못 만들겠어요 하고 없어진 자동차고 그 자동차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 수는 3,000대밖에 안 된대. 3,000대밖에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열심히 만들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자동차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이름 아는 것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진짜 우리 자동차, 이 1955년에 만들어진 자동차는 외국에서 다 받아들여서 조립을 우리나라에서 한 건데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처음 만든 자동차는 바로 이 자동차예요. 이름은 포니. 들어본 친구들도 있죠? 포니. 포니라는 자동차고 이 포니 때문에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된 첫 번째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쓴 게 아니고 이 포니를 해외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해외에 수출돼서 와 진짜 우리나라 자동차 좋아요 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번에 올림픽 때도 보니까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우리 자동차가 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이 포니부터였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움직이려 그러면 힘이 필요하지. 힘.
그치? 가만히 자동차를 가라, 자동차야 움직여라 이렇게 응원한다고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 아니죠. 자동차를 움직일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선생님 화면에서 찾을 수 있나요? 물체를 움직이는 힘. 뭐라 그러지? 맞아. 입모양으로 이야기해주면 선생님 다 볼 수 있어. 큰 소리로 이야기해봐. 어떤 거? 에너지. 자, 에너지. 그렇지. 맞아. 에너지요. 이야기해준 친구들이 많구나. 자, 에너지. 그렇지. 뭐냐면 바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물체가 움직이게끔 일을 하는 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가 세다는 것은 더 잘 에너지.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더 잘 움직이는 것. 선생님, 요거 다 끝나고 우리 질문 받을게요. 자, 그런데 이 에너지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자, 두 손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렇게. 자, 두 손 이렇게. 손 이렇게. 자, 그리고 손을 이렇게 부딪히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세게 더 세게. 자, 그랬더니 손에서 냄새 나요? 냄새 나? 손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렇게 비빈 다음에 얼굴에다 가져다 대볼까? 얼굴에다 가져다 댔더니 어떤 느낌이죠? 뜨거워진 거 느껴져? 따뜻해. 맞아. 따뜻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손을 열심히 비비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이렇게 비볐더니 따뜻해지는 것은 열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건데 이렇게 에너지의 종류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너지 전환. 에너지가 바뀌어요. 에너지 전환.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을 선생님 예시를 몇 가지만 더 해볼게.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지 않을까?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높은 곳에다가 물을 두었다가 물을 슝 하고 흘려보내서 모터를 돌리는 발전, 전기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야. 그 수력 발전의 핵심은 뭐냐면요.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물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전기를 만들어요 라는 건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말이야.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에다가 과탄산소다 같은 걸 넣으면 갑자기 물이 막 뽀글뽀글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에다가 다른 물체를 넣어서 뽀글뽀글 반응하게 만들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할 건데 그 화학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건전지예요. 건전지는 안에 있는 물질들을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집에 전등 있어요? 선생님은 여기 위에 지금 빛이 있는데 전등 있어요? 오, 그렇지. 맞아. 우리 집에 전등 다 있지. 그 전등은 빛이 나오죠. 이 빛을 내는 건 누가 내는 거냐면 전기가 들어와서 정구야 불을 켜줘 라고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건데 이렇게 에너지가 전환이 될 때 전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뀌면서 빛 에너지로 보존이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들이 전환이 될 때 에너지 보존이 일어나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라고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자, 모든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바뀌는 것이 가능해요. 라는 말을 5글자. 자,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5글자. 에너지 전환. 그런데 이렇게 바뀔 때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전환이 보존이 되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는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요거 2가지는 꼭 기억하기. 자, 이런 이야기들이 왜 필요했냐면 우리가 만든 자동차는 모터를 돌려서 바퀴를 한 거여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에너지가 전환된 자동차고, 실제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딱 2가지만 기억할게요. 뭐냐면 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심장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심장은 뭘까요? 엔진이야. 엔진, 자동차 심장은 엔진. 그 엔진에 기름이 들어가서 퐁퐁퐁퐁퐁 에너지를 만들어줄 건데, 그 에너지가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해서 바퀴를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장치로 전달이 되면 바퀴를 회전시키게 되고 자동차는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심장은 누구라고요? 바로 엔진. 이 에너지를 누가 전달을 한다고? 동력 전달 장치, 힘을 전달하는 장치가 이렇게 전달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워크북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알아볼 건데, 워크북 있는 친구들은 워크북을 준비해 주세요. 워크북, 그렇지, 맞아. 워크북 준비해 주세요. 워크북 없는 친구들은 빈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확인학습을 볼 거예요. 확인학습, 확인 1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꺼내 볼게요. 확인 1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꺼내 볼게요. 자, 확인 1은 다음은 자동차의 역사에 관련된 설명 글이에요.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세요. 그랬네요. 자, 선생님 천천히 읽을 건데 빈칸에 알맞은 말 생각해 볼게요. 1700년대에 프랑스 군인이 군용 목적을 위해서 최초의 증기 자동차를 개발을 하였지만 이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자동차랑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만들었냐면 칼 벤츠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무엇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나왔을까요? 자, 아는 친구들 워크지에 쓸게요. 워크북에 쓸게요. 자, 무엇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나와서 우리의 생활에 편의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무엇을 연료로 했냐면 기름은 기름인데 어떤 기름? 이제 휘까지 썼으면 뒤에 쓸 수 있을까? 맞아. 지금 이야기해주는 친구들도 있구나. 휘발유라는 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나와서 이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엔진을 가솔린 엔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처음 자동차가 들어온 것은 언제였냐면 고종시대인 1903년이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자동차는 몇 년일까요? 50년. 너무 안 이쁘게 썼다. 1955년에 만든 자동차 시발이라고 했던 6명의 사람이 탈 수 있었던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최초 자동차예요. 자, 1955년.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한 연구와 개발로 1976년에부터 수출을 시작했는데 이 수출을 시작한 자동차의 모델이 바로 포니였어요. 이름이 포니. 그래서 현재는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 강국
으로 그치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 다 쓸 수 있었나요? 정답 다 썼나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가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바뀌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 생각해 볼게요. 에너지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어떤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한데 높은 곳에 있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움직이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등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는 존재하는데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빛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5글자. 자, 알고 있는 친구들은 얼른 쓸게요. 5글자. 5글자였는데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랬냐면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다 쓴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써볼게요.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너지 전환. 자,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형태가 바뀔 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 그래서 에너지 전체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글자.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 얼른 써보자. 힌트를 줘야지. 자, 2번 정답은 얘기하고 싶어. 선생님 초성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아는 친구들이 있어. 어이구. 선생님 다 써버리려고 그랬어. 힌트만 주려고 그랬는데. 눈치챘을까? 얘기 어려운데 이걸 눈치챘을까? 다 쓴 친구. 우와, 쓴 친구들이 많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도 아직 못 쓴 친구들도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씁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가 바뀔 때, 전환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양은 그대로 형태만 바뀌어요. 라는 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되게 핵심적인 2가지 단어. 에너지 전환.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형태가 바뀔 때 사라지지 않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아보았죠. 자, 그럼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자동차의 작동 원리였는데 자동차는 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자, 몇 글자일까? 정답 몇 글자일까? 오, 맞아. 와, 아는 친구들이 있어. 잘했어. 자, 몇 글자? 2글자예요. 자동차의 심장. 뭐였지? 자동차의 심장은 바로 엔진. 맞아. 엔진이었지. 엔진에서 나와요. 이렇게 엔진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엔진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바퀴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요거는 글이 좀 내용이 어려워서 선생님 같이 써줄게요. 동력. 오, 맞아. 동력. 움직이는 힘을 전달하는 장치.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바퀴에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바퀴를 통해서 자동차는 전진, 후진,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다 썼어요. 동력 전달 장치. 좀 어려웠는데 이거 쓸 수 있을까? 동력 전달 장치. 맞아. 자동차의 심장은 뭐라고?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 자동차의 심장 뭐라고요? 다시 엔진. 아직 이야기 안 해주는 친구가 있어. 자동차의 심장 뭐라고요?
엔진. 엔진이요. 그렇지. 맞아.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의 심장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배웠던 거, 처음에 이렇게 맞물려져서 돌아가는 장치인데 기어 또는 기어를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였을까? 기어를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였을까? 톱니바퀴. 맞아. 톱니바퀴와 기어는 같은 단어예요. 자, 톱니바퀴에 대한 설명인데 톱니바퀴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자, 회전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체에 같은 간격의 얘를 뭐라 그런다 그랬지?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지? 선생님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자, 하나는 이렇게 써도 돼요. 톱니라고 써도 돼요. 이 이름은 톱니기도 하고 뾰족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돌기라고도 할 거예요. 그런데 기어에서는 뾰족 튀어나와 있는 돌기를 톱니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기어의 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돌기 지우고 톱니 또는 기어의 이라고 써주세요. 톱니 또는 기어의 이. 와, 그렇지. 와, 채팅으로 이렇게 전달해준 친구들도 많구나. 맞아. 잘했어, 잘했어.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얘들아 재밌었어? 재밌었으면 선생님한테 여기 따봉 한번 해줘. 좋아요 한번 해줘. 오,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시간에 보아요. 안녕.